네, 코로노믹스 시간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일단 오늘 오전에 나온 소식부터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식이 코스피가 3,000원을 찍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또 돈이 주식 시장에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공식적으로 시작한 게 1956년이었고요. 이제 코스피라는 이름으로 된 것이 1980년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60년, 70년 만에 이 3,000이라는 지수를 오늘 장 초반에 바로 돌파를 했습니다. 물론 현재 시각으로는 돌파 후 다시 숨고르기 장세로 해서 3,000 밑으로 다시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일단 뭐 최근의 흐름, 특히 오늘의 흐름 보면 개인 투자자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장 초반부터 저도 계속 수급을 봤는데 지금 현재 이제 채 장 시작한 지 뭐 2시간, 3시간이 안 됐는데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지금 1조를 넘게 사고 있어요. 거래대금이요? 예, 아니요. 순매수 양이. 순매수만? 예. 거래대금은 훨씬 크고요. 그러니까 어제도 한 1조 2천억, 그제도 1조. 오늘도 현재 이따 장 끝날 때까지 얼마를 살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전체 이제 몰인을 하게 되면서 현재 국내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간단하게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선은 이건 그야말로 유동성 장세다. 좀 과열, 거품에 대한 걱정이 있다는 시선 하나하고 두 번째는 아니다. 이제 한국 주식시장, 이 코스피가 이제 레벨업이라고 쓰거든요. 이제 자산 재평가, 뭐 증시의 뭐 갭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예 구조적으로 레벨업되는 이제 그런 단계의 시작, 도입부다. 이런 두 가지 시선이 공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시장 의견을 보면 일단 후자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시장이 계속 승승장구하니까 또 이런 낙관론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는 있는데 실은 이렇게 자산이 재평가되고 구조적인 상승, 완전 구조적인 레벨업이 되려면 실물 경제도 어느 정도 좀 보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측면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돈이 돌지 않고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나 이제 예를 들어보자 보면 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태권도나 발레는 되는데 왜 헬스장은 안 되냐 이런 업주들도 많이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정부가 보안 기준 마련했다고 하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때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서 작년 뭐 여름부터도 계속 얘기했던 것이 이것을 조기에 이게 빨리 끝내지 못하면 버티다가 이제 마지막에 불복, 이제 저항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제 아마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런 것들이 좀 본물이 터지지 않았나. 이제 특히 말씀하신 대로 이 체육시설에서 강하게 지금 어필하고 있는 움직임, 또 아예 그냥 벌금 내겠다 하면서 영업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양도 있는데요. 첫 번째 논란이 형평성 논란입니다. 같이 몸을 부대끼고 움직이는데 그 집합 금지가 있고 영업 허용이 있습니다. 가령 현재 뭐 태권도 학원, 발레 혹은 검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헬스클럽, 실내 체육시설이라는 표현을 쓰죠. 공식적으로 라든가 필라테스라든가 또 당구, 또 스크린 골프, 이런 뭐 실내 골프 연습장들은 영업 금지, 그러니까 집합 금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지를 당한 곳의 사장님들이나 일하는 종사자들은 기준이 뭐냐, 같이 몸 부대끼고 같이 훈련하고 있는데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국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의료학적으로야 뭐 비말 이런 것들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가 앞서 영업이 허용된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원 개념이 있는 거예요. 태권도를 가르치는 개념, 또 검도를 가르치는 개념. 여기도 뭐 PT 선생님들이 있지 않느냐. 있지만 사설로 또 하는 분들이 같이 섞여 있다라는 거. 성인들 대상이기도 하고요. 돌봄의 개방이 두 번째가 이제 돌봄입니다. 그래서 같은 뭐 필라테스라고 하더라도 성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레라든가 돌봄 쪽에 이제 아이들은 또 허용이 되는데 그런 개념이 녹아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설명하기가 힘들고 또 이 형평성 논란을 잠재울 수가 없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 정세균 부총리도 이 부분들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는 실내 체육시설에 있어서의 불공정성, 형평성을 조사하겠다는 이런 공식적인 언급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보완된 어떤 방안이 나올지 지켜봐야겠군요.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부가 오늘부터 3차 재난지원금 안내 문자를 발송을 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지급을 시작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받았던 분들은 심사 없이
없이 바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제 집합 제한, 집합 금지, 또 매출액 떨어진 분들은 서류는 필요 없지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안 하면은 그냥 안 나오는 부분이고요. 예. 그럼 신청도 안 되고 주는 것은 뭐냐? 이번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지원과 특수고용계층, 고용취약계층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1차, 2차째 받았던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예. 실은 11일부터 아마 계좌로 지급이 된다. 근데 여기서도 약간 나뉘는 게 지금 신규로 30만 명 정도를 다시 고용취약계층을 추가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네. 이분들은 지금 서류라든가 이런 자료,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류도 내야 되고 예. 선별 작업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2월 설 전에는 힘들지 않을까. 좀 더 길게 잡으면 3월까지는 이 추가로 지급하는 분들은 좀 시간이 걸리지 네.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고용 취약계층에 관련해서 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은 법인 택시 종사자분들도 50만 원이 이번에 지급이 됩니다. 예. 이분들은 샐러리맨 월급인데라고 하겠지만은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산업금을 네, 하고 네. 하는 이제 좀 구조가 다르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또 개인 택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법인 택시도 이번에 50만 원 지급이 됩니다.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예 문을 닫은 업종에서는 지원이 아니라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오늘 중으로 보니까 이제는 실내 체육시설뿐만이 아니라 카페 같은 네. 사장님들도 이제 거리에 나오는 그런 모양새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소상공인들, 중소상인들의 지적은 지금까지 우리가 정부 방침에 순응하고 따랐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상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 즉, 뭐 이번에 긴급 재난 지원금이라는 지원금이 아니라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관련해서 이제 헌법 소원도 이제 청구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실은 예상됐던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하면 이제 버틸 수가 없고 이분들은 이제 거의 낭떠러지까지 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당국이 고민을 해야 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럴 때 더 갈등과 불만을 촉발시키는 게 형평성 논란입니다. 예. 제발 불공정성, 적확성에 대해서 좀 기준을 당국이 좀 명확히 해줘야 또 이런 분들의 마음도 뭐 어루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코로나19가 빨리 잦아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그렇죠. 시간이 끌면 끌수록 예. 이런 불만과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철진 평론가와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